비중부터 보세요. 끝까지 보시면 오늘 핵심 정보를 빠짐없이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리포트의 핵심은 반도체가 끝났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도체는 여전히 코스피의 중심입니다. 다만 시장의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기대, 메모리 가격 회복, 인공지능 수요가 주가를 끌어올렸다면 지금은 그 좋은 재료 위에 레버리지와 자금 쏠림이 너무 많이 얹혔는지가 핵심입니다. 쉽게 말하면 좋은 종목에 돈이 몰린 것은 맞지만 그 돈 중 일부가 빚과 배율을 끼고 들어왔기 때문에 작은 충격에도 흔들림이 커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먼저 최신 인사이트가 보는 코스피 흐름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의 핵심은 여전히 반도체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심 랠리 이후 단일 종목 레버리지, 해외 고배율 파생 상품, 신용융자까지 함께 커졌습니다. 레버리지는 적은 돈으로 더 큰 금액을 투자하는 구조입니다. 오를 때는 수익이 커지지만 내릴 때는 손실도 더 빠르게 커집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상승 재료가 사라진 장세라기보다 좋은 재료에 너무 많은 자금이 한 방향으로 몰린 장세에 가깝습니다. 메모리 가격 상승, 마이크론 실적, 삼성전자 잠정 실적 기대는 분명 긍정적입니다. 문제는 이 기대가 이미 가격에 얼마나 반영됐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레버리지가 붙었느냐입니다. 서학개미 자금 흐름도 같은 방향을 보여줍니다. 최근 한 주 동안 반도체 3배 레버리지 상품인 SOX에 6억 2,767만 달러가 순유입됐고 마이크론에는 3억 125만 달러가 들어왔습니다. 라운드 1 메모리 ETF에도 자금이 몰렸습니다. 스페이스 X 쪽으로 가던 관심이 반도체와 메모리로 빠르게 이동한 겁니다. 마이크론의 호실적이 메모리 업황 기대를 다시 키웠고 그 기대가 국내 반도체주와 해외 반도체 상품으로 동시에 번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단순한 종목 선호 변화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같은 방향의 상품에 자금이 몰리면 상승장에서는 더 강한 상승을 만들 수 있지만 하락장에서는 매도가 한꺼번에 나올 수 있습니다. ETF 시장의 변화도 놓치면 안 됩니다. 국내 ETF 순자산이 처음으로 코스닥 시가총액을 넘어섰습니다. ETF는 원래 여러 종목을 묶어 사는 분산 투자 수단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ETF 시장 거래 대금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현물 가격까지 흔드는 구조적 변수로 커졌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하나를 직접 산 것과 삼성전자에 크게 연동된 레버리지 상품을 산 것은 형태는 달라도 방향은 비슷합니다. 겉으로는 여러 상품에 나눠 담은 것처럼 보여도 실제 위험은 반도체 한쪽에 집중될 수 있습니다. 이전 인사이트에서는 코스피가 급락하고 반도체 쏠림이 만든 급등락 국면에 들어섰다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최신 인사이트에서는 그 판단이 한 단계 더 구체화됐습니다. 단순히 쏠림이 문제라는 수준을 넘어 ETF와 레버리지 상품이 가격 형성 자체에 영향을 주는 단계로 들어섰다는 겁니다. 새 테마도 있습니다. 우주, 전고체, ESS, 코코아 같은 영역으로 관심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와 테슬라 밸류체인 공모펀드 출시, ESS ETF 상장, 코코아 가격 5개 원래 최고치 같은 이슈가 동시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곧바로 주도주 교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시장의 중심축은 여전히 반도체와 레버리지입니다. 대한자금도 일부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 외 소형주, 중국 반도체 ETF, 헬스케어, K뷰티 ODM, 배터리와 ESS, 보험사 인수합병 관련 주가 관심권에 들어왔습니다. 다만 이 흐름은 반도체를 대체하는 새 주도주라기보다 반도체 과열을 보완하는 분산 후보로 보는 편이 더 맞습니다. 이제 리스크를 봐야 합니다. 가장 큰 위험은 레버리지 되감기입니다. 신용융자는 38조 원 규모로 커졌고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도 급증했습니다. 해외 거래소에서는 50배, 150배 상품 거래까지 확대됐습니다. 이런 상품은 상승장에서는 강한 수익을 만들 수 있지만 반대로 움직이면 강제 청산과 손절 매물을 키웁니다. 강제 청산은 투자자가 버티고 싶어도 증거금이 부족해 포지션이 자동으로 정리되는 상황입니다. 이 매도가 또 다른 매도를 부르고 지수 변동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위험은 반도체 기대가 너무 빨리 가격에 반영됐을 가능성입니다. 마이크론 실적은 긍정적입니다. HBM, 고부가 D램, 기업용 저장장치 수요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부품 가격 상승이 최종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소비두나 우려로 번지면 시장은 다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애플 같은 최종 제품 기업의 가격 인상 이슈가 부품 가격 상승에 좋은 면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수요 부담이라는 반대편도 보여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제도 리스크입니다. 금융당국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규제를 강화하거나 신용융자 관리를 조이면 단기 유동성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ETF 투자자 보호장치가 강화되는 것도 장기적으로는 필요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거래 열기를 식히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리포트 이후 참고 데이터도 같은 방향을 보완합니다. 코스피는 8,411.21로 5.81% 하락했고 코스닥도 851.37로 4.10% 내렸습니다. 반면 미국 대표지수는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이 0.05% 하락, 나스닥이 0.24% 하락에 그쳐 국내 시장의 변동성이 더 컸습니다. 오늘 1위 ETF 섹터는 반도체와 IT였고 1개월 수익률은 22.64%였습니다. 상승률 자체는 강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진입 속도와 비중 관리가 더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일부 펀드 매니저들은 반도체 사이클이 2028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주도주로 반도체를 계속 꼽고 있습니다. 이 전망은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긍정적 전망과 단기 과열 위험은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째, 반도체를 무조건 피하는 전략은 리포트의 결론과 맞지 않습니다. 실적 가시성이 있는 HBM, 고부가 DRAM, 기업용 저장 장치, 전력기기, ESS 같은 분야는 계속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레버리지 비중은 줄여야 합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메모리 ETF, 반도체 레버리지 상품은 이름이 달라도 같은 방향에 베팅하는 자산입니다. 셋째, 실적 확인 전까지는 분할 접근이 필요합니다. 한 번에 따라가기보다 조정 구간에서 나눠 들어가고 이미 비중이 큰 투자자는 추가 매수보다 손실 가능 금액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넷째, 연금과 장기 계좌에서는 단기 레버리지보다 미국 대표지수, 국내 반도체, 국내 물가와 원화 소비에 대응하는 하이브리드 자산 배분이 더 실용적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장세는 상승 추세가 끝났다기보다 과열 구간의 가격 재조정에 가깝습니다. 핵심은 반도체 실적이 아니라 반도체에 붙은 레버리지와 자금 쏠림을 시장이 얼마나 견딜 수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행동 가이드는 간단합니다. 반도체는 보되, 레버리지는 낮추고 같은 방향의 상품을 분산으로 착각하지 말고 실적이 현재 가격을 정당화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영상은 투자 정보 제공 목적이며 투자 판단의 최종 결정은 반드시 본인이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시장을 계속 보겠습니다.